자금관리 1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고요. 다음 주 15주차 그 기말고사가 이제 대면으로 치러집니다. 날짜가 그 12월 10일이 되겠죠? 기말고사 보는 거. 대면으로 이제 보는 거로 결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시험은 저희가 그 이제 오늘까지, 그 다음에 지난주, 지난주에서 그 재무제표 분석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거하고, 지난주 거하고, 오늘 보는 것까지 해서. 그럼 오늘 이제 수업 끝날 때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수업에 대한 거는, 이제 레버러지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그 재무제표 분석에서 재무상태표 대변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채하고 자본 부분 관련된 거.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이제 그 레버리지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영 분석에서도 중요 사항이고, 그리고 그 관리회계에서도 중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이 나오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영업활동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재무관리 분석에서는 그 재무제표 분석, 재무관리 쪽에서 이제 이자 비용이 좀 중요한 요소로 치입니다. 이게 그 외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이제 이자 비용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 차감하게 되면은 다른 이제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은 이제 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시해서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차감하게 되면은 뭐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세를 빼면은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비용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매출원가도 비용이죠.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 이렇게 되는데 세금은 성격이 뭐 비용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좀 다른 측면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건 좀 법인세는 분류상은 비용이지만 조금 애매한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 분석에서는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용이 이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이자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을 전통적인 손익계산서대로 내두질 않고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비용들을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나눕니다. 변동비하고 고정비.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나누는데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매출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매출의 크기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 매출액이 늘든 줄든 되게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거죠. 원가 배분하는 거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형자산 같은 경우 뭐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차량 운반구든가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물론 이제 변동을 하긴 합니다만은 크게 변동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정한 조업도라 그러는데 조업도는 이제 생산 수준을 나타내요. 통상적으로 뭐 기계의 총 용량의 뭐 80%를 돌린다든가 뭐 몇 프로 가동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기업을 뭐 100% 가동했을 때, 한 50% 가동했을 때, 70% 가동했을 때, 그 일정하게 가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너무 오버되지 않게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일정한 조업도라는 게. 그래서 생산량이 대체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평상시대로 유지가 됐을 때 매출액이 늘든 줄든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감가상각비가 있고 건물 기계 장치 그런 것들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차료 같은 것도 그렇죠. 건물 임차료 같은 경우도 내가 거기서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매출을 많이 올리든 적게 올리든 임차료 일정하잖아요. 정해진 기간 동안은 1년 2년 동안은 약속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이자 비용도 차입금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차입금은 일단 장기간은 뭐 1년 이상인 거고 단기간도 뭐 6개월 뭐 1년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이자 비용이 변동이 없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정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밀하게 의미하면은 뭐 이것도 나중에 이제 변동될 수는 있지만은 일정한 조업도에서 일정한 수준에서는 고정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의 크기와
일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변하는 비용. 이거는 이제 변동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출액이 늘면은 같이 늘어나고 매출액이 줄어들면은 같이 줄어드는 걸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것도 비율이 항상 정확하게 딱 유지되지는 않죠. 매출액이 좀씩 늘어나면은 비율이 좀 감소하기도 하고 또는 뭐 비율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변동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으로는 매출원가에 속하는 재료비가 있고요. 많이 팔면은 재료를 많이 갖다 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재료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제조 원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인건비는 이제 큰 변동이 없겠지만은 생산지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많이 만들면 사람을 많이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변동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손익계산서를 전통의 손익계산서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있고 그리고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 중에서 판매 관리비 중에서 변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 변동비 집계를 하고 그리고 고정비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임차료 이자 비용 같은 것 이자 비용은 이제 요 뒤에 항목이고요. 집계를 냅니다.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변동비와 고정비만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변동비, 고정비 뺀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같은 영업이익이죠. 제가 지금 여기 숫자는 좀 틀린 숫자를 해놨는데 어쨌든 뭐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죠. 다른 거는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단지 분석을 위해서 재무활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비용으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비용.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거를 순이익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요 밑에는 이제 세전 순이익 그다음에 법인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분석에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비율로 세전 순이익이 나오면은 이제 뭐 법인세 30%뭐 그렇게 해서 일정한 비율로 계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해놓은 겁니다. 좀 얘를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그냥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전 순이익이 될 수도 있고 단기 순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순이익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단순화 시킨 겁니다. 단순화. 그래서 이 앞부분 2만원 매출액, 변동비, 고정비까지는 이제 영업활동에 관련된 거고요. 영업활동.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무활동이죠. 주식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제 재무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비용은 이자 비용. 그래서 순이익.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그 현상을 알고 나면은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매출액을 늘리는 게 낫나, 매출액을 좀 유지시키는 게 낫나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레버러지라 그래서 그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그 재무상태표 분석하면서 부채에 관련된 것 레버리지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있고 그랬었죠. 부채 나누기 총 자본, 뭐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율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렛대 효과, 지렛대라는 게 이제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움직이는 이제 그런 거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보다 정확한 의미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손익계산서를 좀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익계산서 지금 매출액이 10,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변동비가 50,000원, 고정비가 3,000원입니다. 5,000원, 3,000원. 그리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2,000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이 1,000원, 해서 순이익이 1,000원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매출액에서 변동비 뺀 거를 공원이익이라고 그랬었죠. 공원이익. 지난주에 그 손익분기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출액에서 변동비 뺀 거를 공원이익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원이익이라는 의미가 이 고정비를 얼마나 커버하는가 그런 의미라 그랬죠. 고정비를 충당하는데 공헌한다 그랬었죠. 공헌이익이라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쨌든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매출액을 이제 조금 늘려보는 거예요.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 증가를 합니다. 매출액이 10% 증가를 하면은 금액이 11,000원이 되겠죠. 11,000원. 매출액이 10% 늘어난 거예요. 그럴 때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변동되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변동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액이 10% 늘어났으니까 변동비도 10% 늘어나야겠죠. 10%. 그러니까 5,500원이 되는 겁니다. 10% 같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고정비는 똑같죠. 고정비는 뭐 매출액이 일정 수준까지는 증가해도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고정비는 역시 3,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영업이익은 11,000원에서 5,500원, 3,000원 빼면은 8,500원이고 해서 2,500원이 되겠죠. 2,500원. 영업이익이 2,500원이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자 비용은 좀 고정 비용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다른 조건들이 없으니까 단지 매출액만 늘어나는 거니까 차익금은 아마도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도 그대로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1,500원이 됐어요. 자, 결과로 봤을 때 매출액이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늘어나니까 영업이익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늘어났고 순이익은 1,000원에서 1,500원이 늘어났어요. 10,000원을 팔았는데 순이익이 1,000원, 11,000원을 팔았는데 순이익이 1,500원. 상식적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11,000원, 10,000원에 1,000원이니까 11,000원에는 1,100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0원에서 그럼 2,200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더 많이 늘어났죠, 뭔가. 왜냐하면은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 늘어났으면 얘도 10% 늘어나고, 얘도 10% 예를 들어서 3,300원 늘어나고, 그럼 2,200원이겠죠. 2,200원에서 10% 늘어나면 1,100원. 그럼 얘도 1,100원이 돼야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고정비, 이자 비용은 말 그대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비율이 매출액은 10%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25%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25%. 그리고 순이익은 지금 1,000원에서 1,500원이니까 50% 늘어나는 거죠. 500원 늘어난 거. 1,000원에서 500원, 50%. 2,000원에서 2,500원. 500원은 2,000원에 25%죠. 1,000원은 만원에 10%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출액은 10%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25% 늘어났고 그리고 순이익은 50%가 늘어났어요.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25%, 순이익은 50%. 확대돼서 나타났죠. 매출액의 증가율보다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더 크죠. 영업이익의 증가율, 매출액의 증가율보다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더 크고 영업이익의 증가율보다 순이익의 증가율이 더 큽니다. 이렇게 이익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 이거를 레버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버러지. 고정 비용이 있음으로써 고정 비용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이 더 늘어나는 현상을 레버러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렛대 효과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줄어드는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치가. 자, 10%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9,000원이 되겠죠. 10% 1,000원 줄어드니까 9,000원. 변동비도 10% 줄어들면은 4,500원. 그리고 고정비는 그대로겠죠. 3,000원. 그래서 영업이익은 2,000원에서 얼마가 되냐면은 9,000원에서 7,500원 빼니까 1,500원이 되겠죠. 1,500원. 그리고 이자 비용은 그대로 1,000원. 그래서 순이익은 500원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수치를 굉장히 단순화시켜 놨어요. 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마찬가지로 이제 증가한 경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25%가 감소했습니다. 25%. 그리고 순이익은 50%를 감소했고요. 아까 증가한 경우랑 똑같습니다. 매출액의 감소율보다 영업이익의 감소율이 더 크고 매출액의 감소율보다 순이익의 감소율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비교해봐도 영업이익의 감소율보다 순이익의 감소율이 더 커요. 더 큰 이유는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어들더라도 얘는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비율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줄어들더라도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밑에 그 다음 항목의 변화율이 감소율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익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변화율이 그렇단다. 변화율.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1,000원인데 얘는 500원이잖아요. 금액으로 얘가 더 크죠. 그런데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비율. 이익 변동성의 확대. 고정비로 인해서 매출액의 증감률보다 영업이익의 증감률이 더 크고 영업이익의 증감률보다 순이익의 증감률이 더 커지는 현상. 그런 거를 레버러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버러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했던 손익계산서예요. 가운데가 기준금액입니다. 기준금액이고 이렇게 늘어났고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수치가 변화되는 걸 봤었죠. 근데 수치 중에서 이 부분, 요 영업이익까지 변동되는 부분, 그걸 이제 영업활동에 관련되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영업활동. 상품을 사오고 팔고 하는 영업활동에 관련된 겁니다. 요거에 관련된 부분, 요 부분만은 영업 레버러지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부터 요 이자 비용에 관련된 것. 이자 비용은 차입금에 관련돼서 생기죠. 자금의 조달이죠. 자금의 조달. 그 외부에서 은행에서 조달하는 거니까 사채를 발행해도 마찬가지고 이자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재무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무활동.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레버리지 정의할 땐 이렇습니다. 고정비로 인해서 매출액 변화율보다 이익의 변화율이 확대되는 현상, 그거를 레버리지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매출액의 변화율과 영업이익의 변화율을 비교하는 것. 매출액의 변화율 요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의 변화율은 요거죠. 그 둘을 비교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영업 레버리지라고 얘기합니다. 영업 레버리지. 별도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업 활동을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한다. 영업 레버리지.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의 변화율하고 이거 이제 영업이익이 이렇게 변했죠. 25%. 그랬더니 이제 순이익은 50%가 변했습니다. 이거 순이익 변화율. 그래서 영업이익 변화율부터 순이익 변화율까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재무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재무 레버리지. 요거는 영업 활동에 관련된 것. 그리고 요거는 재무 활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 변화율하고 순이익 변화율을 직접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이제 쉽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제 단기 순이익이죠. 순이익 변화죠. 그래서 매출액 변화율, 매출액은 10% 늘었는데 이익은 50% 늘었더라. 이거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여기 사이에는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활동하고 재무활동하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결합 레버리지 그렇게 합니다. 결합 레버리지. 자, 이제 지금 이제 손익계산서하고 이제 레버리지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더 크고 영업이익의 변화율보다 순이익의 변화율이 더 크다. 고정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를 레버리지라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수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레버리지도 재무 레버리지도 도자가 붙어 있어요. 몇 도, 우리가 온도 몇 도 할 때 그 도자랑 똑같은 거예요. 디그리라 그러죠. 오늘 디그리. 디그리 오브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요거는 디그리 오브 파이낸셜 레버리지. 그래서 뭐 DOL, DFL 뭐 그렇게도 이제 영어 약자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 이제 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비율. 영업 레버리지도가 아까 우리가 퍼센트 구했잖아요.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수치가. 그래서 이제 영업 활동에 대한 거, 영업 레버리지 비율을 영업 레버리지 도, 재무 레버리지 비율을 재무 레버리지 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업 레버리지도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영업 레버리지도 아까 우리 10% 올랐을 때 10% 올랐더니 얘는 25% 올랐잖아요. 얘는 10%인데 얘는 25%. 2배 반이 올랐죠. 왜 2배 반이 올랐는가? 그 비율. 그리고 얘가 만약에 20% 오르면은 얘는 2배 반이니까 50%인가요? 그렇게 오를 겁니다. 그 비율을 영업 레버리지도 그렇게 하는 영업 레버리지도. 그거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산식이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유도가 돼요. 수학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그냥 결과만 써놨습니다. 이렇게. 공원이익이라고 그랬죠. 아까 매출액에서 변동비 뺀 거. 하나 팔 때마다 얼마씩 벌어들이냐면 이제 고정비 빼고 하나 팔 때마다 5,000원씩 벌어들인 거죠. 그 5,000원을 가지고 이제 고정비 충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손익분기 분석에서 손익분기 매출액이 나오고 그랬었죠. 공원이익에서 매출액을 고정비를 다 충당할 수 있을 때까지 팔면 되는 거니까 몇 개 팔아야 되는 거니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공원이익 나누기 5,000원 나누기 영업이익 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공원이익이 영업이익이 2.5배잖아요. 지금 5,000 나누기 2,000 2.5
그 2.5배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매출액이 10% 늘어나면은 영업이익은 매출액의 2.5배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10% 늘어나면 2.5배 50%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100% 늘어나면은 250%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영업 레버리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저기 결과가 나왔었죠. 아까 여기 10% 올랐는데 이거는 25% 올랐으니까 이거를 영업 레버리지도 그러고 공헌이익 나누기 그냥 영업이익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무 레버리지는 재무 레버리지 마찬가지예요. 그냥 영업이익 나누기 순이익 해주면 돼요. 그 차이만큼이 이자 비용 고정비죠. 그 비율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배죠, 지금. 2배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거 25% 늘어났죠? 500원 늘어났으니까 500원은 2,000원에 25%죠. 25% 늘어났으면 이건 50%. 이게 10% 늘어났으면 이건 20%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고정비 때문에. 재무 레버리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요거는 그 결합 레버리지라 그랬죠. 매출액 증가율하고 순이익 증가율 비교하는 거. 결합 레버리지. 그거는 공헌이익 나누기 순이익 해주면 되겠죠. 공헌이익 나누기 순이익.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0원 나누기 1,000원이니까 5예요. 근데 그 5를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은 요거 영업 레버리지 곱하기 재무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영업 레버리지 곱하기 재무 레버리지. 그 비율 확대되는 비율이 얼마냐면은 결합 레버리지 5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식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지금 시간에는 이제 레버러지 개념하고 요 이제 비율, 이제 개념은 이제 이해가 가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늘어나는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좀 수치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영업 레버러지도 이렇게 계산하고, 재무 레버러지도 이렇게 계산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결합 레버러지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상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더 있네요. 10%, 25%, 50%. 이건 뭐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잠깐 쉬었다가 자금 조달 관련된 거 레버리지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